안녕하십니까. 1일 1강 논어강독의 박재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곳에서 논어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홍천 동막골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 있는 서당입니다. 이 서당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어를 한 구절 읽어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지식입니다. 근데 지식이란 게 단순히 많이 아는 양의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맥락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통합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이것이 논어에서 얘기하는 지식의 가장 중요한 방점입니다. 오늘 지식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라는 주제를 같이 한번 논어를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일 1강 논어강독 52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위령공편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일단 자공이란 사람이 공자에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공자의 답을 같이 한번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사야 여 이여위 닭이 지지자여 대왈 연 비여 왈 비하라 여 이리관진이라. 여기 등장인물 두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자와 그의 제자인 자공인데요. 이 자공의 이름이 사입니다. 사. 자, 어느 날 이제 공자와 제자인 자공이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때 공자가 다짜고짜 제자인 자공에게 묻습니다. 자공아, 너는 말이다. 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그 많은 지식을 다 기억하고 암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만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 아닙니까? 라고 또 받아칩니다. 그러니까 자공이란 제자의 이 머릿속에는 자기 스승인 공자는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서 그 많은 지식을 다 머릿속에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는 그런 선생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때 공자가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자공의 관점을 부정하는 내용인데요. 원문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왈, 공자가 말하기를 사야, 여기서 이제 사는 자공의 이름이죠. 자공아, 여기서 여자는 여자 여자지만 삼수변 붙은 너라는 뜻의 여자와 같습니다. 너는 써이자, 즉 나여자죠. 나를 가지고서 뭐뭐라고 생각하다. 다학, 많이 배워서 마늘 따자의 배울학자. 여기서 알식자라고도 하지만 기억할 지자라고 읽습니다. 지지는 기억한다는 뜻이니까요. 자, 이 공자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공아, 너는 내가 다학 많이 배워서 그 많이 배운 지식을 지지, 내 머릿속으로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라고 질문한 거죠. 그때 이제 자공이 대꾸하여 말하기를 비어아 아닐 빗자의 의문문 여자 아니신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이 얘기를 자공한테 한 얘기는 자공이 자기에 대해서 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스승님은 공부 많이 하신 분이야. 모르는 게 없어. 박학다식.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야. 항상 자기 스승을 그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공자가 그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물론 많이 배워서 머리에 저장 능력이 많았다는 것이 칭찬일 수도 있겠지만 공자는 그 자공의 판단을 그렇게 탐탁하게 여긴 것 같지 않아요. 그저 내가 지식이나 많이 채우고 배운 게 많아서 박학다식한 사람으로밖에 넌 생각 안 하니? 라고 그래서 자공한테 얘기한 거고, 근데 자공이란 제자 참 역시 대단해요.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공자의 대답이 뭐라 그러냐면 비하라, 노하라는 노, 아니다, 아닐 삐자.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리관진이라. 이리관지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일관되다는 말의 어원이 이리관지입니다. 논어에 2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공자가 제자들에게 오도는 이리관진이라. 내가 추구하는 도는
하나로서 꿰뚫고 있다 했을 때 이리관지가 있고, 또 여기서는 이리관지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 하나로서 그 지식을 꿰뚫는 내 관점을 갖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식을 많이 얻고 그 지식으로 무장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현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사실 뭐 요즘 같으면 인터넷에 자판만 두들기면 얼마든지 지식의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서로의 개별적인 지식들을 어떻게 하나로서 꿰뚫고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느냐가 공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삶에 대한 정체성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배워서 알고 그걸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 어떠한 지식과 지식의 그 분리된 것들을 꿰뚫고 나가는 일관된 통찰력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바로 이 이리관지 논어의 문장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죠. 구슬이 아무리 서말 많아도 결국은 그것이 보석이 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하는 훌륭한 주옥이 되려면 거기에는 일관된 꿰뚫는 관통하는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뭐 학위도 많이 가졌고 배운 것도 많고,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은 정말 많은 지식의 습득의 과정을 겪었는데,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람들이 하는 실수들을 보면 아니 저렇게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세상에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지?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그 지식과 지식을 관통하는 그가 갖고 있는 통찰력의 부재다라는 생각을 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맥락 속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맥락이라는 건 앞뒤 전후를 다 알고 난 다음에 그것에 기초하여 정말 명확하게 하나의 어떠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식의 경영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이리관지, 공자가 얘기하는 지식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강조하는 구절입니다. 자공이란 제자가 공자의 제자 중에 가장 똑똑했거든요. 그 당시 여러 나라 왕들한테 스카웃되면서 정말 요즘 말로 하면은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제자입니다. 오히려 공자보다도 더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늘 자공은 자기 선생인 스승을 포장하는 가운데 있어서 엄청난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라고 포장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자는 부정을 한 겁니다. 네가 생각하듯이 나는 다하기 지지, 많이 배워서 그 지식을 기억하고 내 머릿속에 담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의 꿰뚫는 통찰력과 맥락적 이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진 자다라고 교정해 주는 내용, 그 장면이 바로 이 이리관지의 구절입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뭐 지식을 많이 양적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그 공부의 목표는 좀 수정이 돼야 될 듯합니다. 세상을 얼마나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는가, 그리고 서로 다른 것들을 어떻게 꿰뚫어서 정말 맥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논어에서 나오는 공자의 지식경영론입니다. 자, 같이 제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왈, 공자가 말하였다. 사야, 자공아, 여 이여위 다하기 지지자여, 너는 나를 많이 배워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대왈, 자공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연이요 비여아,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왈, 공자가 말하기를 비야, 아니란다. 여 이리관진이라, 나는 그러한 지식들을 하나로 꿰뚫는 통찰력을 갖고 내 지식을 경영하는 자란다. 자, 오늘 한번 같이 옛날 독성법으로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왈사야 여이여 위하다하기 지지자여, 대왈연이요 비여이까 왈비야 여일이 관진이라. 공자가 말하였다. 자공아, 너는 나를 많이 배워서 많이 기억하고 있는 자라고 생각하느냐? 자공이 대답하여 말하길 그렇습니다.
아니신가요? 공자가 말하기를 아니란다. 나는 하나로서 꿰뚫는 통찰적 지식을 갖고 사는 자란다. 예, 우리 공부 좋아하시는 여러분들, 지식은 그저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반영돼서 내 삶과 만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통찰력을 갖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답을 찾아내는가, 이런 일관된 지식이 중요하다는 이 논어의 구절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1일1강 논어 강독 박재희였습니다.